인플레 감축법. 그게 통과됐을 때 한국에서 예상 못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통과 일주일 전에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대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근데 쌩깠어요. 예상 못했다더니 IRA 통과 일주일 전 대통령실에 보고됐다. 그리고 나서 펠로시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주일 전이라고 하는 거는 펠로시가 오기 일주일 전이고요. 펠로시가 오고 나서도 그날도 보고된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 보여줘봐요. 여기 지금 JTBC 보도인데 주미 한국 대사관이 IRA 분석 보고서를 발송을 합니다.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 대통령실에. 오전에. 오후에 윤석열이 펠로시랑 통화를 해요. 그때 펠로시가 왔고 윤석열은 그날 연극을 받고 통화를 해요. 그게 8월 4일이었어. 그 다음에 8월 7일 날 IRA 법이 미 상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8월 12일 날 미 하원을 통과해요. 그럼 뭐야? 주미 한국 대사관이 이 분석 보고서를 발송했는데 안 받거나 보고서 쌩깠다는 거잖아요. 다른 건 볼게요. 이게 지금 조금 더 넓혀보면 이런 거예요. 7월 27일 날 법안이 공개됐고요. 주미 대사관의 1차 보고가 됐고요. 8월 4일 날 주미 대사관의 2차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8월 4일 날 펠로시가 한국에 오기도 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8월 7일 상원, 8월 10일 하원 통과해서 8월 16일 날 바이든이 서명해서 끝난 거예요. 도대체 얘들 뭘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2번이내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정말 경악할 일이고, 특히 펠로시랑 전화 통화를 했던 그날 오전에도 그때는 좀 더 상세한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과연 보기는 했는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외교부 그다음에 산업부 다 봤는데 여기선 대체 뭘 한 겁니까? 외교부도 1차 때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박지는 정말 뭘 한 겁니까? 근데 박진이요, 16일 날 국회 외통위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IRA 법이 나올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에라이, 이게 탁월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이전에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8월 7일에 아까 그 표에서 보면 8월 7일에 상원 통과된 다음에 이제 현대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조치를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 이거 지금 대통령실이 진짜 엉망진창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번에 해리스 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일단은 그 펠로시와 만나진 않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으면 내가 전해야 될 게 무언지 그 대한민국 현안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40분 통화했다 그랬나요? 20분이었나요? 그럼 뭐 진짜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러고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는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고 나오는데 거기 그 부분에서 IRA를 통화한 기록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는 뭐 외교랑은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걸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 금융시장이 초토화됐잖아요. 이거 2부에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대통령실의 금융당국 파견은 0명이에요. 관련자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측근들, 검사들 이런 애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경제도 모르는 것들이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주미 대사관에서 우리는 이거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지금 주미 대사 뭐하냐, 조태영 뭐하냐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보냈다라고 주미 대사에서 버럭한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이거 책임져야죠. 이거 누가 책임져요? 윤석열이 책임져야 되는데 윤석열은 선출직이니까 박진이라도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안 물러나겠다. 박진은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아닌 인간들인 거죠. 참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아니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도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직무유기인데. 그렇죠. 이거 윤석열 시기라 그러면 이거 압색 대상이에요. 그렇죠. 언제 들어왔는지 다 뒤져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탁월하대요. 나 어처구니 없네 진짜.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에휴, 이따가 뭐 다른 이야기 하겠지만 좀 심하다. 보고가 돼서도 쌩까버려. 그리고 그 전에 보고 하나 있었죠 또. 미국 로비하라고 저 회사들이 이렇게 한 5개 묶어가지고 한 23억인가 지출했는데 또 걔네들은 또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정말 놀라운 새끼들 아니에요? 이 보고서에서 어느 이게 주제를 주면서 이거 알아봐 달라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 받은 사람들은 요청을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는 레포트 말고는 없었다는 거죠. 그 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얘들 외교가 얼마나 무능한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미국과의 관계고 일본과의 관계. 지금 아베 국장 때문에 한덕수가 일본을 갔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 찍고 돌아왔다. 얘네들은 무슨 이게 사진 찍고 이런 걸 모으는 게 취미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왜 박진도 그 탁월하다는 박진이 기시다 만나러 가가지고 촬영 기자 한 명 없이 저쪽에서 준 사진 한 장만 받고 왔잖아요.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거죠. 돈 들여서 일본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오는 그 능력은 박진한테 탁월한 것 같은데 아베 국장이 한덕수가 가요. 저자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위안부 합의 파기는 국제적 신뢰를 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맥락은 뭐냐면 2015년에 아베하고 박근혜 사이에 불가역적 합의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도 없었어요. 국민적으로도 동의가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파기했잖아요. 그건 일방적 합의였더라고. 요거를 한덕수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안부 합의 파기는 국제적 신뢰를 해줬다. 근데 지금 그 한일 합의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은 1965년에 한일 합의, 뭐 저걸 한일 협정 이렇게 부르는데 2015년에 위안부 합의.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안이에요. 전체 국민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반대했던 사안이야. 지들끼리 가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받아들여라고. 아니 왜 위안부 합의라는 게 위안부라고 하는 할머니들이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 할머니들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할머니들 돌봤던 윤미향 의원이 지금까지 고초를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공격하는 거죠. 국민들 반대로 진행했던 이거고요. 요게 그 당시에 1965년 당시에 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거다. 네. 왜냐면 65년이면 우리가 해방된 지 20년 정도 된 상황이잖아요. 45년에 해방됐으니까. 제2의 한일 합방 결사 반대. 그때 일본이 뭐 사과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받았던 돈은 고스란히 박정희 통장으로 들어가죠. 그때 강제 동원됐던 위안부 뭐 징용했던 분들 이런 분들 다 한 푼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2015년에 위안부 합의는요. 그때 당시 일본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정도를 일본이 줘가지고 그걸로 재단 만드는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한일 그 65년 한일 합의에 주도자였던 김종필이 나중에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 상황을 잘 몰랐었다고. 아니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한일합방 결사 반대라고 외쳤던 저 학생들이잖아요. 저 학생이 이제 경기고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1, 2년 후에 한덕수가 경기고에 입학을 합니다. 본인의 선배들이 바로 직속 선배들이 저런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중에 이 후광을 얻고 총리가 돼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친일파라는 거죠. 2015년에도 불가역적 합의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협의나 합의를 해준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합의를 맺고 와서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가서 한덕수가 본인이 뭔데 우리나라가 국제적 신뢰를 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는 어떤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담고 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 보수 정부는 진짜 그 뭐 친일 정부라고 느낌이 오는 게 저런 합의를 하려면 일단 일본이 공식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은 위안부를 지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다. 한국에 있는 극우들은 일본 손을 들고 있죠. 위안부들은 돈 벌려 갔던 거지 일본이 강제로 끌어간 적이 없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게 거짓말로 또는 강제로 속여서 끌고 가서 위안부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한마디 말도 없이 재단 만드는데 100억 정도 받고 불가역적 합의를 했는데 배상도 없고 사과도 없고 이런 짓을 했던 놈들이 문재인 정부가 그걸 트니까 한덕수가 가서 이건 국제법적으로 잘못한 거다라고 일본 손을 들고 오는 지금 윤석열 욕설 논란 때문에 이게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돌마다 죽을 사건이에요, 이게. 일본 놈입니까? 아, 진짜요. 진짜 심각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런 거를 우리나라 총리가 가서 사실 한덕수가 총리 되고 나서 이 합의에 관한 피해자들 한 번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 가서는 저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강주동원 관련해서 법원이 지금 한국에 있는 전범 기업 자산 매각을 판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 탁월하신 박진애 외교부가 가서 판결을 미뤄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을 미뤄놨어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첫 출발은 뭐냐면은 일본이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빌미가 돼갖고 한일 무역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무역전쟁 관련해서 윤석열을 완전히 친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소부장 예산도 대략 삭감해버렸잖아요. 이런 미친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뿌리부터가 친일인 거 맞잖아요. 한덕수가 고문으로 있었던 김현장이 맡은 사건이 이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저렇게 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김현장의 고문이었던 자가 한덕수인데 지금 김현장 이 전범 기업을 대리한 사건들 좀 읽어주세요. 리스트만.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고 이병목 씨 등 5명. 미쓰비시, 근로자웅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씨 등 5명. 미쓰비시, 강제노역 피해자 고 여운택 씨 등 4명.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김아무개 씨 등 27명. 호지코시, 강제노역 피해자 곽아무개 씨 등 7명. 신일철주금,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씨 등 5명. 호지코시 이걸 다 김현장이 대리하고 있어. 근데 한덕수는 이 김현장의 고문이었어. 얼마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일본 간 것도 총리로서 간 게 아니라 김현장이 로비스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인 이익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밖에 들지 그러니까 않는 전 거예요. 국민이 분노해야 될 사건이에요, 이게.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현장의 고문이었던 한덕수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온 사건. 외교에 참도 유능들 하십니다, 진짜. 그러면 나중에 일본은 무조건 너네 총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핑계거리 하나 또 생긴 거예요. 와, 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시다를 만나러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30분 만나고 왔다는데 내용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덕수 임명할 때도 반대했던 이유가 김현장에서 이렇게 고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할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로펌에 가고 로펌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는 이 일을 막아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정권 잡았어요. 지금 우리가 욕설 논란, 바이든 논란에 휩싸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급한 거죠, 지금. 저거 한덕수 이 뉴스가 제대로만 알려지면 길거리 가다가 돌멩이 맞아 죽어요.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잖아, 지금. 요즘 한덕수가 하는 거 보면은 저거 사람이 진짜 제정신의 총리가 맞나 싶은 일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덕수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음모론자들은 그렇죠. 윤석열이 그걸,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려고 일부러 욕설을 했다. 아, 그건 아니야. 정치적으로 그냥 뻥뻥 터지는 건데 뉴스가 한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묻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박쥐는 이미 막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갑작스럽게 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참 유능하죠. 탁월하죠. 한덕수 마찬가지고. 이게 외교입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했다고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게 바로 외교 아닙니까, 외교. 한덕수도 함께 회의만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아니 지금. 그 영빈관 때도 영빈관 예산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들은 적 없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인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이건 건강 상태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네.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내가 살다가 내가 200평생에 이런 거 처음 봐! 그 정도 이렇게 안 했어! 어처구니 없네, 진짜. 아, 나, 씨. 다음 주제로 갈게요.